시원통크의 감동 눈물 레전드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주부입니다. 너무나 차마 말로 표현 못할 일이 저에게 생겨서 이렇게 사연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어머니를 여의었어요. 어머니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몸이 안 좋으셨고 투병 생활을 하셨거든요. 얼마 못 산다는 의사의 말과는 달리 어머니는 7년이라는 세월을 저와 함께 더 사셨고 그렇게 고등학교 2학년 때 하늘나라로 영영이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항상 엄마의 손길이 그리워 보여. 그래도 엄마가 없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정신 똑바로 차리며 살아갔습니다. 대학을 나와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며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게 되었고 그렇게 그 남자와 열애 끝 결혼까지 하게 되었네요. 저희 우리 시어머니는 제가 엄마를 어린 나이에 여의었다는 사실을 듣고 정말 친엄마처럼 저를 잘 챙겨주셨습니다. 남편에게 항상 아내에게 잘하라고 기념일 같은 게 있으면 어머니 아이가 먼저 남편에게 전화해 꼭 기념일 챙겨주고 정원이 좋아하는 음식이랑 선물 사야 한다고 여자는 이런 기념일 그냥 넘기면 섭섭해한다고 하며 무뚝뚝한 신랑이 저에게 잘할 수 있도록 많이 챙겨주셨어요. 이뿐일까요? 제가 엄마를 일찍 여인 것 때문인지 몰라도 아이를 정말 가지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아이를 가지고 싶은 사람에게는 아이가 안 들어서는 건지 정말 수없이 노력해도 아이가 안 생기더라고요. 결국 몸이 망가지면서까지 시험관을 했고 마지막 시도 때 아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도 정말 뜰듯이 기뻐하셨어요. 제가 얼마나 아이를 가지고 싶어 했고 몸이 망가지면서까지 아가를 원했는지 아시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아이가 4개월 만에 뱃속에서 잘못되어 하늘나라로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너무 큰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서 집에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계속 울기만 했어요. 그냥 너무 세상이 싫어지고 원망스러웠습니다. 하루하루가 고통이고 살고 싶지 않았지요. 눈 뜨는 게 고통이고 그냥 잠만 잤습니다. 모든 사람의 연락을 끊고 남편도 보기 싫어질 정도로 제가 상황이 악화되자 저를 걱정한 시어머니의 지서 매일같이 저를 챙겨주셨어요. 제가 밥을 안 먹어서 한 달 동안 15kg가 빠져서 볼이 쏙 들어간 상태였거든요. 저를 본 시어머니는 울면서 제발 밥 좀 먹으라고 내가 널 딸처럼 생각했는데 이런 모습을 보니 마음이 찢어진다고 하셨고 그 다음날부터 저와 남편의 허락을 받고 아침마다 온갖 진수성찬 반찬들을 만들어 저희 집에 두고 가셨어요. 시어머니 덕분에 밥을 조금씩 먹게 되어 기운도 나게 되고 어느 정도 침대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거든요. 시어머니는 네 맘 충분히 안다, 알다, 마다. 그래도 산 사람은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세상에서 더 자신보다 귀한 사람은 없다. 너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고 단지 하늘에서 내려준 천사가 나중에 다시 와야겠다고 하고 먼저 떠난 것뿐이다. 라고 하며 절 꼭 안아주셨어요. 집에만 있어서 피폐해진 저를 바깥 세상으로 꺼내준 사람은 남편도 아닌 우리 시어머니였습니다. 제가 정신과나 심리상담센터에 가는 걸 굉장히 부끄러워하고 자신 없어하자 시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고 친정엄마처럼 챙겨주며 같이 가주셔서 치료를 받았고요. 그 덕인지 저는 다시 건강한 상태로 조금씩 돌아왔습니다. 그래도 갑자기 이유 없이 왈칵 눈물이 나오고 그냥 다 포기하고 싶고 남편도 짜증나고 그럴 때면 어머니에게 전화해서 어머니 저 못 살겠어요. 세상이 너무 힘들어요. 엄마도 보고 싶고 우리 아가도 보고 싶고 그냥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세상이 힘든 거예요? 저 버틸 만큼 많이 버틴 것 같은데 어머니 저 좀 살려주세요 하고 펑펑 울며 감정을 토로했어요. 친구도 없고 가족도 없는 저에게는 시어머니가 유일한 말동무였거든요. 시어머니는 짜증내는 기색 하나 없어 저를 토닥토닥 달래주시고 괜찮다고 엄마가 있잖아. 엄마가 엄마라고 생각해. 마음 토닥토닥. 그동안 세상이 많이 힘들게 했지? 아이도 뜻대로 안 되고 그럴 때도 있는 거야. 세상 일이 다 그런 거야. 괜찮아 아가. 힘들 때면 좀 쉬었다 가자 알겠지? 천천히 걸어가자. 조급해하지 말고 마음 편하게 살자 아가.
라고 말씀해 주시며 제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마음을 비우고 1년 정도 일을 하지 않으며 저 자신을 돌보는 데에만 집중했어요. 참 저도 못난 며느리인 게 그렇게 어머니 앞에서 아픈 모습을 보였으니 얼마나 시어머니께서도 힘드셨겠어요. 지금 생각하면 눈물이 왈칵 나와요. 참 신기한 게 어머니 말씀대로 1년. 수차례의 임신 시도 끝. 결국 아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정말 조심조심 모든 행동에 신경을 쓰고 몸에 좋다는 것은 다 먹어가며 무사히 예쁜 딸을 출산했어요. 어머니는 저보다 정말 더 좋아하셨습니다. 남편이 급하게 해외 거래처로 나가게 되어 저를 귀여워해주지 못하게 되자 오롯까지 어머니가 받아주셨습니다. 그냥 정말 친어머니와 딸 같은 존재였어요. 처음에는 몰랐던 사실인데 원래 시어머니서 따님이 계셨다고 해요. 이건 연애 시절 때도 남편이 이야기기 안 해준 사실이어서 몰랐거든요. 따님이 6살 때 사고로 하늘나라에 가게 되고 그렇게 수년간을 가슴앓이 하다가 남편을 낳으신 거라고 합니다. 그때도처럼 힘들어하셔서 제 마음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었다고 하네요. 그렇게 저는 아이를 낳고 하루하루 힘들고 고되지만 벅차고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4살 정도 되었을 때 갑자기 저희 시어머니서 졸중에 걸려 쓰러지시게 되고 급하게 병원에서 수술을 받으셨어요. 다행히 수술이 잘 되었고 회복이 잘 되었는 줄 알았는데 어머님이 저를 갑자기 못 알아보다가 알아보시고 남편 이름을 까먹고 제 딸을 보고 누구냐고 묻고 이런 이상한 일들이 몇 번 발생하는 겁니다. 걷는 것도 좀 이상해지시고 문득 생각난 게 뇌졸중으로 쓰러지신 분들 중에 6개월 이내에 혈관성 치매가 올 가능성이 있다고 하신 의사 선생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바로 병원에 가서 몇 가지 검사를 받게 되었고 결국 치매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조기 발견 6개월 동안의 치료가 가장 중요하다고 해서 저는 애 돌보는 걸 뒷전으로 할 정도로 어머님이 치료에 거의 사활을 걸었습니다. 아주 약간의 호전만 있을 뿐 점점 다시 증상은 심해지더라고요. 결국 저희 어머니를 집에 모시고 왔습니다. 저도 아이를 맡기고 일을 하러 나가는 입장이고 남편도 직장을 다녔기 때문에 하루 종일 집에 붙어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수십 군데 알아본 결과 저희 집에서 가장 가깝고 예전에 제가 봉사했던 적도 있었던 요양원에 어머님을 맡기고 7시 퇴근 후 집으로 다시 모셔오시는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하나도 귀찮거나 힘들지 않았어요. 그냥 어머니가 제가 힘들 때 옆에서 지켜준 것처럼 이것도 제가 마땅히 해야 할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는 치매가 온 뒤로 저를 정말 딸이라고 생각하셨는지 아들은 기억 못하면서 저는 기억하시더라고요. 우리 딸 우리 정원이 맘마 먹어야지. 아이고 엄마가 늘 미안해 이러시면서 항상 절 아이 취급하셨어요. 그럴 때면 눈물이 났지요. 그래도 몇 폭력을 쓰시거나 똥을 붙이거나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크게 힘든 건 없었습니다. 다만 작은 방을 어머님 방으로 내어드렸는데 그곳에는 절대 못 들어가게 하고 청소라도 하려고 하면 정말 크게 소리를 지르며 앙앙 울고 난리를 치시길래 몇 년을 한 번도 못 들어갔어요. 워낙 어머님이 치매에 걸리셔도 본인 방과 본인 몸은 깨끗하게 정리하셨기에 그냥 그 방을 어머니가 관리하시게끔 내버려뒀습니다.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이 생활을 계속했어요. 그러다 저희 어머니가 계단에서 굴러떨어져 머리가 아주 크게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구급차가 오고 바로 수술에 들어가셨어요. 몇 차례 대수술을 받은 적이 있으셨고 나이도 나이인지라 몸이 많이 쇠약해져 있는 상태라 너무 걱정이 되었어요. 의사 선생님도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할 수도 있다고 하셨고요. 다행히 어머니가 무사히 수술을 받은 뒤 마취에서 깨어났습니다. 마취에서 깨어나자마자 제 이름을 부르며 저를 애타게 찾으시더라고요. 본인 침대 및 녹색깔 함을 꼭 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알겠다고 일단 말씀하시면 힘드시리가 말씀하시지 말고 쉬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어머니 곁을 지키고 있었을 때 저는 집에 가서 몇 년 만에 어머니 방을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래도 가끔 중간중간 들어가서 바닥이랑 휴지통 비우긴 했지만 나머지 물건을 손도 안 댔지요. 어머님이 말씀하신 녹색깔 함이 정말 바닥 맨끝 안쪽에 있었고 저는 함을 열어보았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에는 휴지를 둘둘만 것 수십 개와 그 안쪽에는 5만원 만원
1,000원, 5,000원짜리 정말 수천 개가 있었습니다. 묶음별로 돌돌 말아서 노란 고무줄로 돈다발을 묶어 놓으셨고 삐뚤빼뚤한 글씨가 적힌 수첩도 있었어요. 그 수첩 내용을 보자마자 전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뇌졸중 수술 이후 어머니는 본인 기억력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그때부터 일기를 쓰셨나봐요. 기록을 남기셨던 것이었죠. 나중에 본인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우리 며느리한테 내가 친정엄마한테 물려받았던 가락반지랑 애를 돌반지 그리고 내 귀중품들을 다 물려주고 싶다고? 작고 며느리이지만 마음이 쓰이고 웃는 모습이 내 딸 같아서 작고 하늘에 먼저 올라간 딸 생각이 난다고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휴지를 돌돌 만 걸 한가득 넣어두셔 휴지 덩어리 넣어두고 제가 아침마다 요양원에 가시기 전에 10,000원 고하거나 사드시라고 한 걸 한 푼을 안 쓰고 거기 뭐 저는 다음날 바로 병원에 가 병실에 누워있는 어머님을 업는데 당신은 오래 주기만 하냐고 오래 넘치도록 사랑만 그렇게 감정을 쏟아냈네요. 주기만 하면 나는 어떻게 하냐고 막 그러면서요. 어머님은 우리 딸, 내 딸, 내 아가 울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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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뚝뚝 우리 아가 누가 괴롭혀 하며 제 눈물을 닦아주고 말 한마디 하시는 것도 힘들 만큼 몸 상태가 안 좋으셨는데 제가 우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많이 아프셨나봐요. 힘겹게 울지 말라고 엄마 어디 안 간다고 하는 시어머니 모습을 보니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할 수도 있다는 의사의 말과는 달리 어머님은 다시 한번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저의 간절한 마음이 통했는지 생각보다 수술 경과가 좋았고 회복 상태도 다른 노인들에 비해 빠르다고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마음 졸였는지 몰랐네요. 다만 면역력이 워낙 낮고 떨어지면서 부러진 뼈 때문에 오래 입원을 해야 한다고 하셔서 아직도 입원 중이신 이 아이다. 하지만 저는 시어머님이 살아있는 하루하루 자체에 너무 감사하고 살아있는 것 자체가 너무 저에게 축복입니다. 늦었지만 앞으로라도 시어머니에게 더 잘해드리고 받은 만큼 사랑을 주려고 합니다. 초록색 함으로 알게 된 생생한 저희 어머니의 사랑. 이젠 제가 돌려드려야죠. 제 사연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어머님이 병원에 계시지만 다시 건강하게 집에 돌아오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든 아프신 환자가 있는 가족분들 파이팅 하시고 저랑 같이 힘냅시다. 감사합니다.